네, 반갑습니다. 시장 마무리 잘 하셨나요? 네, 오늘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중간에 끼인 날이기 때문에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변동성, 부담감이 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정도의 예상을 좀 해드렸었는데, 생각하지 못했었던 악재가 이제 최근에 발생을 하게 되면서 시장을 밀어내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2.6% 마이너스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보기 드문 그런 하락률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어쨌건 하락세 진행되었고, 아침에 조금 반등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그냥 다시 그냥 뭐 수포로 돌아갔죠. 그래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 코스피는 아침에 낙폭 그대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선을 이탈하는 모습으로 오늘 장이 마무리됐고요. 외국인은 9,500억에 달하는 순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인버스 매수 주체, 인버스를 매수한 수급 주체는 누구일까요? 외국인, 기관, 개인? 최근에 얘기 듣기에는 개인들이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인버스 매수 주체는 따로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점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지수, 일단은 오늘 약한 꼬리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최저가 대비해서 조금 낮다, 이런 부분이긴 한데, 뭐 크게 의미 없는 부분이고요. 아침 시점에서 형성된 저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죠. 아침에 저점 형성되고 나서 주가가 반등한 것은 일단 뭐 지금 나와 있는 악재에 대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좀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었을 테고요. 오후 들어서면서 외국인 매도가 멈춰줘야지 되는데, 여기 수급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해드렸죠. 외국인 매도가 멈춰줘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9일 대비해가지고요, 거래량이 반토막이에요. 아시죠? 여기 지금 거래량 보시면, 네, 거래량이 지금 반토막 수준입니다. 굉장히 거래가 적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오늘 변동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끼인 날은 잘 참여를 안 해요. 뭐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조금 뭔가 좀 시장이 애매할 때, 이럴 때는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변동성을 조금 더 키우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뭐 코스닥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코스닥도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거래량은 이제 조금씩 증가하게 되면서 분위기 좀 나아지게 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플러스권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00선을 이탈했다라는 것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 1900선이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부담감을 가지거나 그런 분들 많이 있긴 한데요. 뭐 크게 의미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 또는 그것을 살짝 깬다고 하더라도 지지선 때는 지금 1850선 정도 수준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당장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조정이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조정은 나오지 않는 게 기분이 좋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수급동에 살펴볼게요. 자, 개인들이 1조 7천억 매수합니다. 어마어마하면 이 돈 다 어디서 나왔을까? 네. 하여튼 또 다시 뭉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기도 하고요. 개인들이 만약에 인버스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면 주가의 낙폭은 당분간 더 세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들기도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은 9,500억. 자, 지금 외국인들 매매동에 좀 살펴볼게요. 외국인들 매매동에 살펴보면 제가 아침에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멈춰야지 장이 반등할 것이다. 살짝 주춤하긴 했어요. 지금 11시, 12시 요 구간인데 살짝 주춤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그냥 훅 더 깔고 내려가면서 시장에 충격을 더 준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대형주가 밀리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에 비중이 많기 때문에 같은 자금을 집중하더라도 대형주에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밀리게 되면 시장은 못 올라갑니다.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힘들어하는 것이 외국인 매도가 많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몰려있으면
대형주 쪽에 충격이 온다. 지수는 못 올라간다. 코스피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2.68, 코스닥은요 마이너스 0.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외국인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종별 현황을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이 대형주 시가총액을 무려 8천억 매도합니다. 이 부분이 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관들도 골고루 매도가 나왔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관의 어떤 그 수급 동향이 멈춰줘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멈췄었어요. 근데 오후 들어오면서 훅 쏟아진 거죠. 누가 팔았을까? 연기금이 팔았을까? 연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가 팔았을까요? 네, 이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요? 기관은 보험은 오히려 매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네, 기타 법인. 가장 이제 낙폭이 좀 큰 놈을 찾으면 돼요. 얘도 아니고요. 네, 국가지자체 얘도 아니고요. 기타 금융 얘도 아니죠. 은행 얘도 아닙니다. 그럼 범인은 누구예요? 네, 범인은 전륜발인가요? 네, 아무튼 뭐 이걸 이해하시는 분이 있나? 범인은 전륜발이다. 그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에 나온 그 유명한 이화 중에 하나죠. 자, 지금 보시면 낙폭이 기관들 개로 들어가면 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연기금 쪽이 매도가 들어간 부분 제법 크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들어간 부분이 제법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관의 매도로 전환이 되었다. 연기금이 방어를 안 하고 왜 그랬을까? 글쎄요, 뭐 단기적 부분에서의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매매를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매매했는지 좀 살펴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들을 지금 전부 다 개인들이 받아먹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일단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금융투자 쪽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하방을 좀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힌트들을 이제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투자자별 확정 매매 동향을 좀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 인버스를 매수한 주체가 나타나게 돼요. 오늘 기관이 다 샀어요. 기관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그 다음에 코덱스 인버스 이 두 개를 지금 매수를 했는데 레버리지도 같이 샀죠. 그러니까 누가 팔고 샀는지 한번 볼게요. 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없어요. 자, 연기금 쪽에서는 지금 보면 인버스라든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금융투자에서 이거 다 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금융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 포지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내릴 것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의 총계적인 입장은 인버스, 주가를 하방으로 보고 있는 금융투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랑 삼성전자 순 매도를 치고요. 이렇게 주가를 좀 끌어내릴 수 있는, 주가가 하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순 매도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인버스 매수가 살짝 있습니다. 네, 인버스 매수가. 외국인들도 인버스를 매수한다? 자, 일단 대형주를 때리기 때문에 지수가 밀릴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그걸 알고 있다라면 단기적 부분에서의 변동성, 그래서 인버스를 매수했을 것이다 라는 추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완전 바뀐 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매수했습니다. 상방 쪽에 걸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인버스 매도를 오늘 다 때려봤어요. 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4월 29일이죠. 4월 29일로 넘어갈게요. 4월 29일 넘어가시면 4월 29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개인들의 포지션이 좀 달라요. 인버스를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야. 이제 레버리지를 순매도하고 인버스를 순매수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기관하고 또 포지션이 달랐거든요. 기관은 레버리지, 이 금융투자 쪽이었겠죠. 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인버스 매도.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29일날 레버리지를 팔고 인버스를 산 게 누구예요?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개인들은 이 주가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베팅을 했는데 트럼프가 여기다가 힘을 실어준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증시가 더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베팅들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를 이쪽으로 몰고 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락이 훅 하고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개인들이 여기서 차익 매수가 매도라고 해야 되겠죠? 차익 매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쪽으로 또 이제
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올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분석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과 지금 기관, 특히 금융투자와의 그런 단기적 단타 싸움이 아니겠나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월달 같은 경우로 한번 오늘 그 외국인들의 매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자, 이 부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쪽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거는 관점에서는 주가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들을 좀 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형주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연기금에서 방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연기금도 사실은 지금 방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연기금도 지금 보면 삼성전자 같이 팔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통한 어떤 주가 방어 이런 것들은 지금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현재 지지선대가 1850선 그 즈음까지 한 번 더 출렁거릴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반대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개인들의 의도대로 내일 다시 상승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점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감 시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무겁게 끝났어요. 시장이 오늘 조금 무겁게 끝났는데 일단 하루 연휴가 있잖아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떠한 관점들이 나올 것인가, 또 미국에서는 어떻게 시장을 반응할 것인가. 사실 미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 다시 무역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트러블을 일으켜가지고 좋을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시장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시장,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우리는 더 여유가 있죠. 그 시장 동안에 진정세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때리고 들어가는 이 인버스 쪽과 반대되는 개념의 주가 상승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이번에도 또 맞추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 처음에는 조금 잘 안 맞았었는데 그 연휴 기간 4월 29일 그다음에 오늘 막 이럴 때는 좀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단기적 싸움이야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수급 동향이 참 재밌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보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얼마큼 큰 악재인가? 지수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 정도의 큰 악재입니다. 그러면 이 악재는 해결 가능성이 있겠는가?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현이 안 되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태를 다르게 하겠죠. 뭐 1조 달러의 부채를 탕감해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런 쪽이 아니라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우회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분위기를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예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소의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도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뭐 추가 하락, 뭐 경기 침체, 뭐 별의별 이야기 계속 나오지만 여전히 그렇다 하더라도 추세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점권이고 아직 정상적인 추세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밑에서는 여러 가지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이제 하루 내린 거잖아요. 뭐 이 정도 큰 악재라면은 하루 이틀 정도 막 흔들어대는 모양새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팔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고요. 이제 어린이날 연휴 아닙니까? 어린이날 휴일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휴일 기간 동안에 또 주식 걱정 때문에 뭐 잠도 못 자고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휴일 기간 동안에는 좀 잊으시고요. 걱정은 또 언제부터요? 5월 5일 저녁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 충분히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 대한 걱정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처럼 또 휴일 저녁이 좀 됐으니까 편안하게 즐기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